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엔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죠? 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체육진흥과도 사업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되는 네, 이런 개보수랄지 신규랄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수의계약이 네. 특정 업체에만 이렇게 치중돼 있어가지고 신광 테크놀로지 21년부터 23년도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건수로는 17건을 이렇게 몰아서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좀 일단 저도 뭐 건호 깊은 곳까지는 제가 좀 정확히는 모르겠어서요. 과장님. 확인한 다음에 제가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누구 계장님 누구 답변하실 만한 계장님 안 계세요? 신광 테크놀. 예. 예. 일단 저희들이 자료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이 뭐라고 할까 수리업체들이 이 체육진흥과에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까? 대부분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저희들 정기 점검이나 이런 하는 것들 뭐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 용역으로서 저희들 계약 맺혀서 연차별로 맨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한쪽으로 치중돼 있는 17건이 한 업체에 이렇게 치중돼 있던 거를 좀 더 분산해서 여러 개 업체에서도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니까 네, 예, 예. 그렇게 좀 그 공평하게 좀 돌아갈 수 있게 그럼 좀 신경 좀 써주십사. 예, 더 제가 면밀히 차원에서, 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머리도 식힐 겸 조금 가벼운 것부터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네, 예. 장애인 체육회 임원이 정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몇 명인가요? 지금 이사 회장은 이제 책으로 돼 있고요. 부회장이 좀 있고 제가 나머지는 다 답변할게요. 이사회 자, 9명으로 현재 알고 총 있습니다.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예. 당연직 3명에 그냥 일반 이사들 14명으로 해서. 근데 그중에 이사 중 3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제12조에 들어 있어요. 근데 현재 임원을 봤더니 두 가지 거가 틀렸어요. 하나는 4월 달에 장애인 연합회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전 회장이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이사 중에 3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된다는데 전혀 제가 다 아는 사람인데 한 분도 장애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예,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그 이사회 쪽하고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뭐 적절치 최소한은 않다면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2분의 1 이상, 이사들의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 단체로 구성이 되어야 장애인들의 체육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시정을 알겠습니다. 요구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U1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15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항상 원점인 것 같아요. 자, U15의 맨 처음에 창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U15 예전에 저희들 제일중학교 축구부가 이제 해체되면서 이제 네.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체되면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요. 사람 수는 3배, 4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보조금 처음에는 1억 4,700이었는데 그 중에 약 95%가 심판의 인건비,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축구공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게 겨우 5k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저희들 지도자들 이제 네. 인건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어 네, 있고요. 그렇다면 네. 지도자 인건비는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한체육회에서 또는 축구협회에서 정해준 인건비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최소한 10% 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되는 것은 맞지 않나요? 그 근래 그쪽 임원진 그러니까 전무이사님하고 총무이사님하고 이제 실무적으로 좀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래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일전에 최근 지도자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8월에 바뀌었는데요. 그 바뀌기 전에 지도자들하고 이후에 지도자들 좀 뭔가 새롭게 좀 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지원하는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 좀 아까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 말씀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어서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에도 예산 증액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검토 잘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U15 학생하고 학부모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뭐 민원 의견 청취한 적은 있습니까? 근래는 없었고 6월 달에 네. 일단 기관별 간담회했었고요. 제가 현장 나가서 이제 지도자들을 보고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봤다는 얘기는 저로 들었어요. 네, 예. 학부모들의 주 민원의 세 가지인데 우수한 코치 선생님, 우수한 감독 영입, 두 번째는 충분한 예산 지원, 세 번째가 전용 연습장, 네 번째가 학교 연계. 이것이 가장 큰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데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지도자들은 좀 새롭게 지금 네, 구성해서 좀 더 지도자들은 저희도 새롭게 지켜보고 되고, 네. 있고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계속 그 관계진단들하고 지금 대화를 통해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연계 부분만 조금 이제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다음 단계 저희들이 이제 구상했던 내용들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 그 관계 학교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가서 가본 적이 있나요? 지금 실무 협의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에 그 과장 교육청 과장님을 만나거든요. 그냥 그때 좀 형식적인 지혜를 할 것이 예정입니다. 아니라 우리 장래에 대한민국의 미래 축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꼭 해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네. 싶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는 다른 시군에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딱 두 가지 거 제안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U15 그 창단에 대한 것이 제가 크게 두 가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구 유출 방지 또 하나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 학생이 한 명이 오면은 요새는 학생 한 명만 오지는 않아요. 부모가 가족이 다 와야 전입을 받아주니까 이게 학생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축구의 재량이 있는 우수 인재 육성이라고 봐요. 두 가지의 창단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느냐? 매년 단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학생들이 그 코치들도 신분이 불안하니까 뭐 다른 데로 자꾸 돈 있는 데로 가려고 하고 학부모들도 여기가 좀 불안정하니까 다른 데로 자꾸 내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네.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세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를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우수 인재를 좀 육성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선수,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가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들 얼마나 우리가 거의 우상처럼 그 선수만 나오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박수치고 다 이번 것을 다 이겼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U15에서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게끔 총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네. 우리 체육회 네. 정관에 있는 정관 제 40조 재산의 구분에서
체육회 재산은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되죠. 네, 기본 재산이 얼마나 되죠? 기본 재산 뭐 이사회비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정도라고 하지 있습니다. 마시고요. 행감장이니까 네, 예. 얼마 다 단위로 해주시고 얼마 다. 체육회에 있는 재산 그래도 보조금 외에는 특별히 그것까지 저희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뭐 혹시 확인 가능한지 좀 확인해 그러면 보조금은 체육회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죠? 저희들 지금 3억 3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퍼센트로 물어보면 퍼센트로 답해 주십시오. 몇 퍼센트로 보조금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금하고 보조금하고 몇 퍼센트로 차지하고 있는지. 그럼 정리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네, 재원을 제출하는데 네, 예, 예. 체육회 재원에 우리가 몇 퍼센트를 할당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 데이터를 제가 좀 편집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죠. 이건 알고 계셔야 될 차원의 업무의 일부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기금은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체육회 기금. 체육회 기금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도 시의 그럼 체육진흥협의회 보조금으로 예, 보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 우리 운영이죠, 운영. 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제 57조 보조금, 찬조금, 이사회비, 가맹 경기단 연회비 여기에서 보조금 비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시고. 사업별 그냥 보조금 주로 하고요. 운영비 좀 지원하는 거 있는데 그 내용들은 그게 왜 중요하냐? 예. 여기서 재원이 보조금이 과연 체육회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세입에 이 사업의 향배가 갈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회 운영의 존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법에 의해서도 체육회는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두어야 설립해야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냐? 의원님들이 25년도에 자료를 2번 요청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 당연히 이거는 법에 의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의회에서는 직접 요청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체육회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는 없어요. 시에서 요청을 해야 돼요. 네, 예, 예. 그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육회 자료를 요청해서 의회에 제출해야죠. 그 네, 저희들도 기능이 있죠. 공문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이 뭐라고 왔냐? 앞에는 각설하고 사무국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회에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의원님이 또 뭔가를 세부 내역을 요구하셨어. 당연히 체육회에 했다 얘기를 한 거죠. 시청 네. 보냈죠. 행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답변이 어떻게 왔냐? 세부 내역은 본회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뭐냐? 와서 봐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왜 여쭤봤냐? 재원이 보조금이야. 보조금. 일부라도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우리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시장이 이걸 설치 허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공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와서 봐라. 그럼 행정은 뭐 하셨어요? 체육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을 때 직접 가서 카페에 오셨죠? 직접 가서 카페에 오셨어요. 네. 공문을 이렇게 보내고 보조금으로만 전체 지금 의존도가 보조금에 쏠려 있는 기관에서 쏠려 있든 안 있든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영역 외니까 와서 봐라. 줄 수 없다. 이게 공문이에요? 예, 맞다고 보세요? 그 내용들 좀 제가 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생력 키워서 네. 이게 자력을 키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보조금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답변 받아 오셔야 돼요. 와서 봐라라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어요? 제고하세요. 정말 업무를 몇 퍼센트지도 모르고 비율도 모르고 우리가 보조금을 그냥 금액으로 그냥 주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니네가 볼 영역이 아니니 의회에서 요청할 영역이 아니니 궁금하면 와서 봐라. 이런 관계는 이 형평성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체육진흥과의 무게예요. 무게 중심. 네. 자력을 키워서 자생하던가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산하기관이거나 우리의 지위를 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협조를 잘 해주시던가 그 중심에는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육회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그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네, 체육회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네.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들 보면 6월 30일자로 퇴사하는 걸로 이렇게 6월 30일이요. 예, 예. 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뭐 해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뒀다. 네. 4개월이 지났는데 뭐 모집 공고나 이런 것들은 안 내나 보네요. 이제 그거는 아직 얘기는 없었습니다. 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 자체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가요? 지금 뭐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무조건 뽑아라 말아라 뭐 이런 역할은 저희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뭐 네. 그게 괜찮은 일인지 여쭙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직원들 간 차별, 갑질 뭐 이런 게 있었다. 물론 시간의 수당에 부정 수령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네. 자, 갑질, 차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체육회. 저도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뭐 체육진흥과에서 후속 조치한 일이 있나요? 뭐 내용들은 보고 그 이후에 뭐 제가 뭐 저희들을 조치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래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러니까 미리 좀 한번 들여다 봐 주시죠. 이러한 갈등들, 이런 갈등들이 있어봐야 우리 시민들만 불편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조금 갈등이 조절의 역할을 좀 우리 체육진흥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뭐 어제도 그랬고 우리 각 보조금 받는 또는 민간 위탁 기관들에 있어서 우리 조직 문화에서는 그 민간 위탁 맡겼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 책임 아니겠지 하다 보니 또 나름대로 거의 문제가 민간 위탁 기관이나 보조금 받는 지원 단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군산시도 관련 부서도 책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잖아요. 관리 감독을 못했다 이런 소리나 들어야 되는 그런 억울함도 있으니 미리미리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한번 다 모아놓고 한번 여쭤보세요. 설문조사도 좀 하고 블라인드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해보세요. 뭐가 문제 있느냐.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좀 가르마를 좀 타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진흥과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우리 군산시에서 제일 뭐 인기가 있다라고 할까? 시민들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체육 종목 단체가 뭐가 있을까요? 뭐 다들 있겠지만 예, 그래도 분야별로 예, 통계상으로 보면 숫자로 정확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수영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이죠. 그분들은 돈까지 내야 되니 단순하게 동호회 가입이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서군산 수영장이나 예전에 월명 수영장 또는 대하 수영장에 등록된 회원수만 보더라도 수영도 인기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예, 예. 그분들이 제가 뭐 설문조사를 받고 그러진 않았지만 50m 레인을 원해요.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게 그러면 어느 정도가 들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해야 되는 건가? 확답으로 한번 짓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자료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대상을 지금 월명 국민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명이든 군산대에서도 뭐 수영장이 지어질 계획이라고 교육부 차원에서. 예, 네. 저도 뭐 그 군산대학교에서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공간이나 이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건물 규모나 예. 당초 계획대로 25m로 얘기하는 것으로 좀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하니까 우리 새만금 우리 국가 군산시 땅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새만금에 뭐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거고 MP 계획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50m 레인을 원하고 또 수영의 그 엘리트 체육 하시는 분들 또한 50m 레인을 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확답을 좀 줘주게요. 지금-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예. 안 된다. 아니면 할 거면 이 정도 비용이 들고 유지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 그래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거리가 안 나옵니다, 규모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말고 한번 해보기 적극적으로 해봤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이유를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뜻이죠. 두 가지 사업 말씀하신 내용들을 대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명 국민체육센터에 이제 저희들이 당초 이제 정부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이 정해져 있습니다. 틀이 국민체육센터라는 것들은 25m 4레인에서 6레인 할 수 있는 요것만 지금 저희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요. 그 이상은 저희들 할 수 없게끔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50m 레인에 수영장을 짓지 마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말라는 표현은 아니고 공모 자체를 그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돈이 얼마나 들지언정 그 얘기는 그걸 겁니다. 아마 네. 중앙정부에서는 50m 레인까지는 뭐 공모를 안 하겠다. 대지는 25m 레인만 할 때에 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이지 짓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을 거면 우리 시비로 져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한다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재원 조달의 방법, 또 하나는 부지 선정의 방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방법. 그래서 뭐 연구해봤는데 뭐가 답이 없다 그러면은 뭐 못하는 거지만 좀 시민들의 원 좀 한번 풀어주게요. 그냥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거 말고. 과거에 저희들이 사례를 좀 잠깐 설명드리면요. 예. 뭐 지금하고는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문체부하고 기재부 설득하려고만 했던 걸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문체부 같이 기재부 행안부 설득하려고 50m 레인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승인 안 해주는 걸로 결론돼 있었거든요. 안 해준다는 정부 게 자체가 아마 예산을 지원 안 해준다겠죠. 하지 말라는 건 그렇지는 아니겠죠. 않습니다. 예. 절차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시도별로 아마 50m 레인은 하나 두 개 정도 아마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정확한 내용인지는 저도 지금 아니면 뭐 공모 사업에 50m 레인 수영장을 유치한다든지 예. 아무튼 그런 같이 내용도- 연구해 예, 예. 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가까이 효과 산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제출하신 보도자료 217페이지를 보면 직접적인 효과가 196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수치는 네, 예. 누적 방문객 평균 체류 6일에서 74일을 체류하면서 대회 중에 숙박한 걸로 인해서 산출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 네, 예, 예. 이러한 기초 데이터는 어떤 근거가 조사 방법으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식비는 25,000원, 일비는 25,000원, 숙박비 5만 원에서 공무원 여비 단가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좀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공무원 여비 단가로 좀 정한 거고요. 네. 관광 관련돼 있는 요소들 수치들은 이거보다는 좀 더 규모 있는 걸로 제가 파악돼서 너무 커지는 것들이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얘기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 최소에 있는 공무원 단가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0만 원 내지 12만 원 사이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산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비가 5만 원에서 그러면은 186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지금 제가 좀 더 네. 대회별로 저희들이 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저희들이 제일 그래도 애착이 갖고 있는 금속배 축구 대회가 네. 1년에 그 3개 파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한 14일 정도 그 대회별로 하고 있는데요. 네. 2월, 5월, 8월 이렇게 하는데 그 합쳐서 한 100억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골프 대회 같은 경우도 전국 이제 중고 골프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좀 길고 여기서 체류하는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30억 이상은 그분들이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 외에 관계자들은 다 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이터를 좀 산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비 33억 8천만 원 중에 약 30%가 지역업체가 도급으로 산정돼서 한 10억 원의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네, 예.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서 숙박이다, 식음이다, 아니면 차량이다, 장비 입대다, 이런 항목을 제시해서 올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네,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좀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근거 제시를 정확히 해줘야 저희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가 나왔구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도 자료에서 보면은 스포츠 대회 통한 간접 효과, 즉 스포츠 명품 도시의 유상 재구나 잠재적 관광객 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책자에 보면은. 네, 예. 그런데 이러한 간접 효과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정량화된 목표나 평가 지표가 없다면 실제적인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정책 평가를 위해서 수치화하거나 지표화된 자료를 좀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순창군 같은 데는 스포츠 유치로 해서 약 1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 시도 매년 13개를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군산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중장기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네, 저희들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기본적으로 저희들 하는 목적들은 중에 이제 홍보 효과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경제 효과와 같이 저희들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들을 저희도 좀 세심하게 해서 계속 저희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좀 제가 들을 때 미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종목 중에서 특히 네. 이제 학생들, 엘리트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 좀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설을 좀 보완해서 저희도 이제 희망사항이 좀 조율 중이긴 하지만은 야구 대회 같은 걸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은 군산의 지역 경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경제 효과의 산정은 근거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스포츠도 군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군산시도 스포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장인 체육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네, 예.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예, 예. 제가 좀 감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장인 체육팀이 2개 팀이죠? 2개 팀에 있습니다. 육상팀하고 조정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25년도에 우리 조정팀은
우수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의 우수한 성적을 지금 3개 대회에서 지금 거두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에 반해서 훈련 장소가 우리 금강 하구뚝이죠. 뭐 주로 이제 훈련 장소는 아니고요.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맞게끔. 이게 대회 맞게 대회 행사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 곳에 가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주 훈련 장소는 하구뚝에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자리 금강- 잡고 있고 그 금강으로 되어 하구뚝 있습니다. 부지가 지금 어떤 부지죠? 지금 우리 임시 시설물 네, 예, 예. 대기소가 설치된 곳이 어떤 곳에서 관련 부지죠? 그냥 잘 모르세요? 환경청이거든요. 네, 예, 예. 환경청에서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어요, 대기소로. 근데 최근에 또 그 대기소가 불법 건축물이라 해서 철거를 지금 해야 될 그런 시기 지금 입장에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 조정팀이 어떤 갑작스런 바람이 일나든지 네. 아니면 그 훈련 종료 시에 우리가 조정 그 물품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일명 저도 파악한 바로 정고라고 돼요. 정고.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대지 거기 임시 대피소 나대지 대기실 나대지에다가 조정 기구들을 다 놓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한 우리 조정팀이 과연 우리 군산시는 지금까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조정팀에 대해서 이런 관리 실태를 잘 파악을 않고 계셨나요? 혹시 과장님 혹시 네, 좀 부족했던 건 부임하시고 사실입니다. 예. 우리 체육진흥과를 오시고 네, 예, 예. 우리 사회단체든 우리 직장인 체육팀이든 혹시 현장 실사 해보신 적 있어요? 사회단체. 예, 아니, 우리 직장 종목단체, 팀이든 예, 사회단체, 예, 종목단체. 종목단체 방문했습니다. 예. 네. 근데 대회 그 때 그렇습니다. 실태를 모릅니까? 저희들 그 조정팀 예, 말씀이십니까? 예. 혹시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네, 마케팅 김옥선입니다. 혹시 그런 내용의 사실들을 알고 계세요? 저희가 조정팀 조정구가 나포에 있습니다. 그 30년 무상 임대를 받아서 지었던 그 원불교 땅에 지은 정고가 있는데 지금 그 정고가 위치한 그 자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배가 이동을 할 때 큰 5톤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정고를 지은 자리가 그 큰 차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99년도 전국체전을 개최했던 지금 산마 요양병원 앞에 있는 그곳에 지금 임시적으로 좀 놓고 있고 또 일단은 저희가 고가의 배다 보니까 훈련지가 가장 많은 곳에 지금 거기다 좀 저희 우리 팀의 배는 그쪽에 좀 보관하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그렇게 보관해도 되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정팀이 네. 훈련이나 운영 실태를 해 나갈 때 이게 맞다고 보세요? 사실 많이 열악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요. 인정했으면은 인지하고 있었으면 어떤 보완점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왜 여지까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개선을 않고 지금까지 묵과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과장님 그 내용에서 1월에 우리 해당 부서로 오셨기 때문에 네, 예.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담당 주무 계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조치로서는 훈련 장소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어쨌든 환경청 부지다 보니 30년 장기 임대지만 예, 예.
그게 건축물에 대한 우리 대기소, 특히 대기소가 지금 임시 컨테이너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정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돼 있어야 우리 조정팀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훈련에 전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시설 확보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주세요. 전구라든지 네. 우리 임시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그 조치를 해줘야만이 우리 조정팀이 더 나은 지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올해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도 지금 내년도에 국가대표 한 명 선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면이나 어떤 열악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이 안 된다면 이거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보면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 시군 특화 육성 종목 사업을 하자고 비인기 종목으로 하자고 결의된 17년도에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군산대 여자 조정팀이 해체되면서 우리 군산시가 인수를 해서 지금 조정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시태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좀 그런 열악한 환경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팀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의무라고 봐요. 26년도에는 제가 이 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를 공고합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 보고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군산시 장애인체육관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동료 의원님들이 감사하셨던 일반 저희 군산시 체육회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적으로는 그렇게 체육회에 비해서 뭐 당연히 작지만 특수계층에 있어서 시장이 직접 지휘하고 당연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라는 의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목적에 보면 이 체육계의 목적은 장애인에 관한 건강 증진, 건전한 여가 생활 진작, 장애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시간 봤어요. 이 감사장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체육회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무국이 설치가 돼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공석입니다. 언제부터 공석이죠? 지난 2월부터 공석입니다. 지금 누가 나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지원을 좀 해서 좀 대안으로 좀 몇 급 직원이 나가 있어요? 지금 무보직 6급 상당돼 있습니다. 보직 6급이 나 있고 지금 전에도 지금 몇 개월씩 일을 지금 또 한 번 교체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무국에 대한 사무국장의 책무가 직무가 뭡니까? 읽어 드릴게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회장은 즉 시장입니다. 네, 예, 예. 시장을 받아 장애인 체육 지도 감독을 해요. 네. 지금 지도자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결산서 작성하고 예산을 갖다 쓰는 거예요. 네, 예. 결산도 하고 규약 및 제휴 규정,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장애인 체육회 활동에 관한 또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합니다. 네, 예. 사무국장이 공석이에요. 사무국장이 공석이라고요. 근데 왜 안 뽑냐고요? 뭐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지금 채용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좀 이게 늦은 일반 점은 체육회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장이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시장이 당연히 회장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무 때문에. 근데 공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사무국장의 직무는 지금 공무원이 가서 6급 무보직자가 가서 열심히 해본들 원래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6급 무보직자가 가서 어떤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한다든 치더라도 곧 보직을 받을 텐데 연속성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체육회장을 나무래니 체육회장이 시장이라니까요? 이거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다른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아까처럼 문제가 생기면은 공석으로 있다가 다른 직원이 대신하거나 체육회장이 그 공석을 대신한다 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거기 가서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사회가 상주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시장이 회장으로 돼 있는데 사무국에 직무가 있는데 이 공백을 마련을 하고도 사무국장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좀 더 생각하세요? 챙겨보겠습니다. 좀 제가 좀,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예, 좀 늦은 점들은 좀 송구하게 말이 안 생각합니다. 되는 거죠, 말이. 그럼 지금껏 사무국장이었던 사람들은 잘 해왔습니까? 어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함께 뭐 일해본 일이 없어서 정확히 그건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의 역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지난 사무국장을 할 때는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어요. 여기서 임명은 뭘 얘기합니까? 최종 임명을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근데 사무국장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죠. 네. 이 규칙에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저희 공개 채용했습니까? 공모했어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했죠. 규정에 공모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공모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회장이 시장인데 공모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대답하세요. 간단한 겁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더 추궁을 안는 게 그때 채용할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대신할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뭐 예외 규정이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없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없습니다. 예. 공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도 기억은 정확히 없는데요. 공모의 성격을 제가 띈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공모의 성격이 아니라 예.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예. 공모를 띄우고 예? 공개 채용 들어온 사람은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일련을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거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규정에 공모하게 되는데 공모를 하지 않았으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를 묻지 않습니까? 잘된 사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죠? 잘된 사례가 아니라뇨? 정확히 제가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전제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예. 규정을 어기면서 공모 채용하지 않았으면 국장님 어떻게 해오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제가 단수 조항을 얘기하잖아요. 공모하게 공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공모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가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잘된 일은 했는데 아닙니다가 무슨 예. 답변이죠? 이게 잘 못됐다는 얘기죠. 대답을 명확히 해주세요. 예. 자, 저 보십시오. 정확히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이 임명하는 건 맞는데 시장이 임명을 하되 규정에 맞게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맞게. 별표 2의 규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 사무국장의 작용 요건 읽어보죠. 학사학위의 시도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7급 또는 7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시장이 최종 임명합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최근에 2명, 한 명은 한 2년 좀 넘게 했고요. 지금 공소이기 전에 네. 한 명은 짧게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 이 사무국장의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십니까? 최소한 자격 기준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은 모르시죠? 그때 근무 안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네. 특별 채용의 근거 이거 제가 정확히는 좀 모르겠는데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보면은요 직원 임용에 의해서
특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특별 채용할 수 있죠. 예예. 근데 거기 또 읽어보세요. 해당 자격 요건 내에서 별표 2를 참고해서 돼 있어요. 자, 제가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예. 부분적으로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이 틀리면은 정확히 나중에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이 조건에 충족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제가 이력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전에 강모 씨라고 할게요. 개인이니까 지금 근무하지 않으시니까. 강모 씨 같은 경우에 경력에 태동출판사 스피나월드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체육의 경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 회사는 유통회사고. 그리고 이모 씨의 이력을 보니까 이모 씨의 이름은 레크레이션 자격증 실버 우선 치료사 사회복지사 2급이에요. 이게 장애인 체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체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모 씨는 그 체육회 사무국장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경력은 아마 3년 경력은 이게 지금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규정을 만들 때 아마 이게 그 후에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채용할 때 공개 채용할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모르겠는데 예. 장애인 체육회 특성상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체육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자격 요건을 적어놓은 건 맞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과거 국장님이 해석하시는 특별 채용의 범위에 든다 안 든다를 넘어서서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 자격 요건이 있어야만 채용이 가능한데, 예? 자격 요건은 가능한 사람 중에서 특별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을 특별 채용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문의 뜻도 마찬가지고. 그럼 국장님, 이런 자격 요건 없는 사람은 시장에 특별 채용하면 쓰겠어요?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 조건이 어느 중간에 아마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용 조건이. 그래서 특별 채용할 때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확인해 보시고 그건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본인의 말 뜻이 그 뜻이 아니신 건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잘 활동해나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어떤 특별 규정이 자격 요건도 없는 사람이 공개 채용을 거치지 않은 채 채용한 사람이 어떻게 활동해나를 보시자고요. 강모 씨란 분이 18년도에 6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달에 그만둬요. 예? 성실히 했던 성실이지 않았던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시장 임명 특별 채용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해년도 22년도 다음 연도죠. 6월 달에 다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근무를 시작해요. 23년도에 11월 달에 1년 반 근무하고 다시 그만둡니다. 자, 보세요. 공석이 6개월씩 발생을 해요. 공석이. 그러면 장애인 체육과의 사무국장의 직무,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에 대한 직무는 6개월 동안 공백해야 됩니까? 공백해야 돼요? 아주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18년도 특별 채용을 무자격인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하다가 2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 있었죠. 지방선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치러지니까 선거 기간을 한 달이라 치더라도 선거 기간에서 선거운동하고 참모로서 활동했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이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만두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두고 무슨 활동으로든 누구 선거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동안 6개월 동안 이 사무국장이 공석이고 시장은 시장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장애인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정지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정지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무자들의 대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관리는 누가 하고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또 직원을 그때 당시에 파견이 돼 있었죠. 네. 예, 직원을 파견 자 보세요. 대체를 했고요. 자 보세요. 예. 제가 누차 지금 중복된 얘기인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럼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뒀어. 그리고 나서 이분이 6월 선거 끝나고 다시 복귀를 해요. 뭡니까?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뒀다가 선거운동 끝나니까 다시 들어와요? 파견하는 거예요?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이 장애인에 대한 자격증도 없고 역량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3년간 일하고 선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파견됐다가 성과 분석받고 다시 파견돼요? 어떤 게 진짜 직업이에요 이게? 선거가 본업이에요? 장애인 체육회가 본업이에요? 시는 또 그걸 기다려줘요? 그리고 나서 또 복귀를 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그만둡니다. 2023년도 11월 달에. 예?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또 공백이 발생해요. 이건 국회의원 선거 때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6개월 때 복귀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이 옵니다. 이분도 자격이 없어. 근데 뭐 소중에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전문적 자격이 없어. 총선 끝나고 들어보세요. 네. 총선 끝나고 하다가 2개월 있다가 관련된 법 때문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18년도부터 지목되고 시장에 임명한 무자격인 이 사람들이 매번 선거에만 투입되고 선거에 활동을 하다가 그 공백이 발생해서 전문인도 아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회 활성화도 안 되고 선거 때마다 공백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그 사람을 기다렸다 다 있었어요. 종국에는 공백이 지금까지 왜 발생했느냐? 이분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까지 나고 고등해서 대법원으로 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을 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정치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 문제는. 제 기사를 여기 지금 가지고 있어요. 체육회 일과 무관하게. 의원님 저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해 보시고. 예. 그 전에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장애인 체육과 선거 조직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합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참전 유공자 예우하듯이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대한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 같은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장애인 체육회에 주고 있다고. 장애인 체육회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런 식의 비전공자가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판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논공행산 쪽으로 앉아있다가 다시 그만뒀다 들어오는 행위. 그래서 공백이 발생해서 지금도 군산시에서 무보직자를 파견해서 2명이나 왔다 갔다 하는 행위. 업무의 효율성,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힙합 협회 전 총감독이신 박숙현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숙현님은 전에 그 힙합 협회 총감독으로 군산을 넘어서 전라북도에서 활동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내 앞으로 담으세요. 예. 그런데 전에 그 중앙에 있는 그 체육회로부터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은 적 있으시죠? 네. 예, 어떤 징계를 받으셨죠? 저희 전라북도 선수들을 위해서 연봉이나 심판비에 관해서 저희가 안민석 의원실에다가 제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중앙에서 저를 꼬투리를 잡아서 제가 징계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니 활동하는 체육인들이 그 상임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보를 했다 해서 그런 징계를 내리면은 국정감사할 때 그러면 제보를 받지 말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 제기를 하셨나요? 이의 제기도 했고 잘못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저를 그걸로 고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이제 저를 일을 못하게 하는 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중앙에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사실은 포기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게 언제 받으셨죠? 지금 한 4년 됐고요. 5년 거의 가까이. 5년 징계를 받았고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징계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군산시 체육회로부터
또 최근에 그 징계를 또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징계인가요, 그것은요? 말하자면 서두가 너무 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군산시 에어로빅 힙합 협회에서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 일이고 지금 새로운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선거를 치러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은 빠져 있는 상태고요. 하고 있는데 회장이 선임을 안 해주셔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셔서 저희 협회가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고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제가 중앙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좋은 일로 저희가 서류나 감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하고 보낼 텐데 중앙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없애려고 마음 먹으면 꼬투리를 잡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전라북도 에어로빅 힙합 협회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어떤 민원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우리가 감사 서류에 대해서 못 내겠다라고 저희가 공지해드리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나 무슨 부분이 없고 제 개인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박숙현 씨는 군산 체육회에다가 면담 요청도 하시고 네.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졌죠. 네. 체육회 최종 수장이 체육회장님이신데 징계를 공문으로 내렸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면담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이 없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체육회에서는 어떤 징계가 또 내려주셨나요? 임원 3년 할 수 없다는 징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는 뭔가요? 임원을 중앙에서 징계를 받아서 임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을 했다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이의를 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중앙에서 언제 징계를 받으셨죠? 4년 전에 받았습니다. 4년 전에 그럼 네. 21년도 정도. 네. 예. 그러면 21년도에 중앙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동안 중앙 징계 받으시고서도 전라북도나 군산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셨죠? 전라북도는 총감독으로 활동했었고요. 예. 그리고 군산시 에어로빅 힙합협회에서는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이 또한 저 혼자 결정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체육회하고 상의 후 제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체육회에 있는 과장들, 뭐 체육 지도자들 그리고 에어로빅 협회에 있는 관계자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장은 21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초까지 전라북도 힙합 에어로빅 협회 총감독을 맡고 계시고 군산시 에어로빅 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시다가 최근에 에어로빅 협회 군산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본인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 문제제기했고 거기서 이제 수긍이 되지 않자 박숙현 그 증인을 이미 4년 전에 치러진 그 징계 중앙회에서의 징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4년 동안 아무 제재 없이 활동을 했었고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 초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알아서 그걸 문제제기를 했다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겠는데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체육회에서 그 내용을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서나 지금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사단원관님 오셨나요? 마이크 좀 내주시죠. 지금 저하고 그 박숙현 증인하고 한 대화 내용 들으셨죠? 예,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듣긴 했는데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짧게 요약 드릴게요. 박숙현 증인이 2021년도에 중앙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대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체육회하고 군산 체육회에서 총감독과 부회장으로서 활동을 21년도에 징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21년도 초까지 그 직을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했는데 군산 체육회에서 갑자기 중앙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활동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잡아가지고 추가로 군산에서 3년 동안 활동에 대한 제재하는 또 징계를 3년에 추가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감사당의 뭐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본원이 봤을 때 이미 체육회장과 체육 관계자들은 중앙에서 박숙현 씨가 징계를 받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총감독이나 군산 힙합 에어로빅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게? 알고서 그 활동을 하게 놔뒀다는 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번에 체육회 관련 감사할 때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예,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 감사당 그 부분을 나중에 한 번 더 꼼꼼히 봐주시고요. 자, 체육진과장님 지금 말씀 드려서 이해는 다 하셨죠? 네, 직무유기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그 그러니까 뭐 올해 거기서 알아서 3년 징계 내렸다 이것은 그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고 21년도에 중앙에서 징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총감독과 군산에 활동을 쭉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에도 어떤 조치를 제재 조치를 안 취한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뭐 전 처음 들었지만은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이제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 들었으니까. 네, 예.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21년도에 징계를 받는 것을 몰랐어. 그걸 모르고 그냥 활동을 하다 보니 나중에 어떠한 계기가 돼서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체육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징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겠네? 그래서 그때서야 징계를 냈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괜찮아까지 했어. 그랬는데 자기 뜻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복성으로 추가로 이제 내년이면 징계 끝나요. 그럼 활동할 수 있어. 중앙징계 끝나니까. 근데 추가로 군산에서 3년을 또 내려가지고 이제는 중앙징계 끝남에도 불구하고 군산징계 때문에 또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군산의 체육인을,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뭐 제가 제 영역은 이제 아니지만은 이제 동국단체 부분들은 이제 체육회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박숙현 증인, 그 징계는 어떤 절차를 의해서 징계를 받으셨나요? 저한테 바로 온 건 없고요. 군산시 에어로빅 힙합협회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공문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참석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몰랐고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졌다 하면서 문자 카톡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징계를 내가 받았나 보다 확인을 했고 거기에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서 이의 신청을 지금 변호사와 함께 지금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몰라서 일을 했다, 그 징계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는 체육회에서 종목들도 너무 힘들고 저희 같이 비인기 종목들이 너무 힘든데 거기에서 이 임원 하나가 뭘 굉장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종목 승인을 안 내려주고 회장 승인을 안 내려줘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을 벌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수긍하고 일을 할 부분이고 제가 일을 못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에어로빅 협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달리 받겠습니다. 그게 서운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군산시 에어로빅 힙합협회 만들기도 힘들었지만 주축이 군산으로 해서 메달도 많이 땄고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여기서 발굴했기 때문에 저희 협회가 흐지부지 이렇게 일을 못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도 안 좋고요.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체육회 상담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징계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중앙하고 싸우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체육회에서 해달라는 대로 서류를 내고 모든 걸 다
하겠지만 중앙에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 미운 사람이 이렇게 털어내는 걸 제가 느끼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저희 협회를 배제하려고 하는구나가 첫 번째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류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서 저희 종목에 그런 민원을 처리가 돼서 저희가 서류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계획이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협회에서 회장 승인권이나 다른 종목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난하게 하나라도 더 손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뭐 국장님이야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감사장관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어쨌든 종목 군산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서 열심히 종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계세요. 애쓰신 분이 계시는데 특정 종목이 그 체육회장과 뜻이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종목을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진과장님 아시겠지만 지난 업무부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시가 인근의 익산시하고 학교 체육을 비교해봤을 때 군산에는 18개, 익산에는 그 36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 체육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저희 군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에 비해서 학교 체육이나 아니면 일반 생활 체육들이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 각 종목 단체라든지 학교 체육이라든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재하고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이게 군산시 체육 발전에 굉장한 저희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 이후에 한번 본의원과 증인의 그 의견을 좀 한번 더 깊이 숙고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인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그 체육회라는 상급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가 어쨌든 그 체육회 관련된 행사나 대회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 시가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그분들의 뭐 일반 그 급여를 그냥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맡은 임무, 군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좀 애써 주셔라라는 차원에서 급여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보조금 차원에서 저희 관리 그렇죠.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물론 중앙체육회에서 체육회를 관리를 하지만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증인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잡도록 의회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그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전체 집행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검토 좀 해라. 그리고 조례에 맞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거기 부분에 지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 그 서동환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군산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우리 그 체육진흥과에서 그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실태 조사를 매년 1회씩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안 했죠. 그럼 거기에 보면은 그 조례에 보면은 조례 10조에 보면요 이런 구항이 체육인의 인권 실태 조사 시장은 폭행, 협박, 성희롱, 성폭력,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진술하여 자료로 제출하라. 이 조례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방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사실은 미리 파악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체육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한다라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건강은 우리 시의 경쟁력인 만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도 내실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체육진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